안녕하세요, 차도녀입니다. 오늘은 아우디 이트론을 패밀리카로 쓰시는 오너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만나보러 왔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번에 이제 PPT 모터 투어를 이제 신스타님과 같이 갔다가 강제 출연 계약 맺고 이제 나오게 된 김선구라고 합니다. 네. 와, 너무 감사드려요. 네. 아니, 차가 2대 있으시잖아요. 네네네. 728 박스터. 그러면은 그 차가 있는데 이 차량을 따로 구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박스터를 계약한 지 좀 돼서 네. 출고를 하고 그 전에도 제 차가 있고 와이프 차가 있었거든요. 네네네. 네, 그래서 이제 차가 세대가 되는 바람에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기름값이 엄청 올랐던 때였어요. 아, 맞아. 네, 그 올 초 봄인가요? 네. 뭐 그때쯤에.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하다가 네. 전기차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갖고 하다가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우디 차량도 좀 있었고 해서 좀 관심을 갖던 차에 이 차량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됐죠. 그럼 이거는 출고 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? 이제 2달 반 정도 됐습니다. 그러면 출고 대기 기간은 어느 정도? 이거는 출고 대기 기간은 좀 짧았어요.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금방 나올 수 있는 차들 중에 좀 섭외를 좀 하기도 했었고, 네. 기존에 이제 이트론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이트론 S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. 그래서 네. 그거는 아직까지는 사실 그 인기가 많이 없었더라서 출고는 이제 금방 하게 됐습니다. 총 구입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이제 세금 포함해서 한 1억 3천 조금 넘게 준 것 같습니다. 보조금이 없어서 이제 보조금 못 받았고, 네.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아우디 차량이 있었으니까 그거 재구매랑 이제 그걸 이제 팔면서 네. 사는 것까지 해서 이제 좀 할인을 좀 많이 받은 편이었습니다. 예. 그럼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? 전 몰랐는데 전기차가 보험료가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일반 조금 더 내연기관. 할인되는 거 아니고요? 저는 이제 더 나온다고 들어서. 그래요?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같은 시기에 차를 네. 2대를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네. 네. 박스터 같은 경우가 이제 9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 한 120만 원이 좀 넘게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뭐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배터리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전기차가 그 보험료는 더 비싸다고 좀 들어갔고, 일단은 좀 이렇게 네. 12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에 아이오닉 출고했잖아요. 네. 근데 뭐 친환경차 이런 거 할인이 있어가지고 보험료 8만 원 할인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요? 그래서 저게 지금 65만 원? 자차 포함해서 내고 있으니까 거의 2배 가격이긴 하네요. 네. 차량 가격으로 하면 거의 3배 차이 나는 거니까. 3배까지는 아니고 2배 정도 되지 않나요? 신차 살 때 더 편해야 되니까 넘버원 신차 다이렉트 금융 플랫폼 카동. 이걸 또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시니까 네, 여기 네. 카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. 네. 자녀분들이 그럼 몇 살인 거예요? 저희 애가 이제 첫째가 13살이고 네. 둘째가 이제 7살입니다. 아, 7살도 이런 카시트를 쓰나 봐요. 저희 애가 첫째는 이제 자기 엄마보다 이제 더 커졌는데 네. 둘째가 아직 조금 작은 편이에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 카시트 만족하면서 한 3, 4살 때부터 쓴 것 같은데 쓰고 있습니다. 그렇구나. 네.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이 이트론이 어떤 것 같으세요? 적당한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이 모델이랑 네. 아우디에서 이제 이트론 GT 모델을 좀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. 근데 GT 모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뒷자리가 좀 좁았어요. 그래서 네네네. 그거는 사실 좀 두 모델 중에 고민하다가 그건 배제가 됐고, 그래서 요게 그거보다는 좀 넓은 편이어서 충분히 이제 어른들도 네. 뒷면에 이제 탈 수 있을 정도여서 이제 충분한 패밀리카로 이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. 것 같아요. 지금 센터 터널도 거의 없고요. 네. 그리고 2열도 제가 키가 160인데 주먹 하나 이상 이렇게 들어가고, 확실히 SUV다 보니까 공간감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키가 네. 혹시 어떻게 되시죠? 제가 이제 딱 180 정도 됩니다. 와, 네. 180의 성인 남성 기준으로 시트를 했는데도 지금 주먹 3개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. 2열 공간이 진짜 넓긴 하네요. 그럼 처음에 이 차를 구입하실 때 같이 고민하셨던 차량은 없으세요? 뭐 전기차 모델 Y도 있고 하잖아요. 저는 테슬라가 너무 싫어갖고 아, 그래요? 테슬라 아직까지 타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러니까 테슬라를 먼저 접해본 사람들은 네. 아마 좋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저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를 먼저 탔던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그 승차감이나 그 안에 그 허전함을 모르겠어요. 그냥 이동 수단으로만 보지 차의 그런 걸로는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. 테슬라는 아예 고민이 안 됐었고, 네.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타야 되다 보니까는 좀
좀 큰 차가 필요했는데 아직까지 전기차들이 큰 차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이제서야 이제 뭐 BMW에서 iX50 나오고 이제 뭐 벤츠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. 그쵸. 근데 EQS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사실 좀 취향이 아니더라고요. 일단은 사실 제가 뭐 아우디 바는 아닌데 그리고 아우디가 마침 차량도 있어서 뭐 할인도 좀 됐었고 해서 아우디로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 카동에서 BMW하고 벤츠만 하시더라고요. 조금 보셨네요? 조금 나올까 말까 고민을 좀 했다가 근데 이 전기차가 되게 네. 딱 되게 전기차스러운 네. 그런 디자인들로만 많이 나오는데 아우디는 딱 내연기관스러운 그런 맞아요. 느낌으로 예, 나와서 예쁜 것 같아요. 네, 일단 주행 뭐 스타일도 일반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고 그래요? 네,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요새 전기차들이 만드는 회사마다 전기차라서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나 봐요. 그런 강박관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기능을 편리한 걸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맞아. 디자인도 너무 해괴하게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맞아. 아우디는 살짝 그런 면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갖고 제가 다른 전기차들을 많이 시승을 해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뭐 시승하거나 이제 타봤던 것 중에는 아우디가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이제 이런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비슷해갖고 뭐 그런 점도 좀 마음에 들어서 이 모델을 아마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패밀리카로 쓰기에 약간 네. 전기차 하면은 좀 회생제동이 걸린다거나 네네. 그래서 가족들이 멀미를 한다 네네네.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. 네네네. 이 트로는 어떨까요? 그런 건 별로 없어요. 회생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입을 안 하게 만들어놔서 옵션으로는 따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수동으로 일반적인 모드로 왔을 때는 뭐 타력 주행이라고 하죠. 엔진 차들은 이제 악셀을 떼면은 이제 타력 주행이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그 설계가 된 것 같아요. 그럼 보통 회생제동을 많이 안 켜고 다니는 스타일이신가 봐요? 네, 저는 거의 안 켜고 여기 이제 자동으로 회생제동이 될 때가 있는데 네. 그때는 앞에 차가 있으면은 제가 브레이크 밟기 전에 일부러 조금 회생제동을 걸어주면서 먼저 밟습니다.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좀 미리 안 밟아도 되는 것도 좀 있고 해서 네. 되게 스마트하다.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네. 이 차 처음에 사고 뭐 약간 좀 막 느낌 이상할 때 보니까는 또 다른 데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네. 타면서 알게 됐었습니다. 그러면 얘 총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? 요 차 좀 아쉬운 점에 하나인데 네. 제가 처음에는 이제 장거리 주행을 안 뛰다가 지난주에 장거리 주행을 처음 한번 뛰어봤거든요. 경주를 갔다 왔는데 네. 처음에 찍힌 게 한 330km 정도 됐는데 물론 이제 제가 뭐 연비 주행이나 그런 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뭐 막힐 때는 그냥 막히는 대로 뭐 뚫릴 때는 또 뚫린 대로 좀 이렇게 밟아도 보고 했는데 네. 일부러 좀 충전 안 해봤어요 중간에. 그랬더니 한 10km 정도 남더라고요. 와.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막 주행 거리가 요새는 이제 뭐 500km, 600km 가는 것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.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하죠. 100km 정도까지는 뭐 거의 이제 주행 가는 거리하고 비슷한데 네. 이제 한 150을 넘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그 용량이 확 줄어들더라고요. 주행 가는 거리가.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안 달리면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더라서 경주 정도는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좀 그냥 갔던 것 같아요. 올라올 때는 이제 궁금해서 네. 이핏 한번 가봤어요. 진짜요? 네. 가서 이제 충전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초고속이랑 뭐 고속 충전 다 되더라고요. 물론 이제 환경부보다는 조금 더 비쌌는데 네. 환경부 충전기는 급속이라지만은 좀 이렇게 용량이 좀 한계가 있어서 충전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이 EPC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단가가 더 비쌌고. 예. 그 콤보 그거가 맞아가지고 되나 보다. 네네네. 그럼 보통 집에서 충전하실 때 아파트에서 집밥으로 네, 하시나요? 그렇죠. 예. 그렇게 하셨을 때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까요? 제가 이게 지금 뭐 관리비에 녹아서 나와갖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해봤는데 네. 일단 그냥 비슷한 거리를 달린다고 했을 때 그냥 기존에 전에 타던 이제 내연기관 차 대비에는 적게는 3분의 1, 많게는 5분의 1까지도 좀 줄어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이걸 전비랑 연비로 계산하기는 좀 힘드니까 네, 맞아요. 어느 정도 거리를 갔을 때 얼마든지 비교해 보면은 딱 그렇게 좀 계산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또 박스터 이런 것도 타시니까 5분의 1까지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. 예, 뭐 그렇게 좀 그렇게까지도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그럼 박스터 타실 때는 고급유로 주유하실 거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렇죠. 예. 그럼 확실히 차이가 더
더 크게 느껴지시겠어요. 네. 사실 전기차도 가속 능력이나 이런 건 상당히 매끄럽고 좋은 편이잖아요.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추월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달리던 와중에 이제 그 맞아. 가속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전기차는 네. 그 변속 충격 이런 게 없고 이제 소리가 네. 운전 재미는 좀 내연기관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럼 패밀리카로 이용하실 때는 이걸 타고 혼자 네. 좀 운전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실 네. 때는 또 박스터를 타고 나가시겠어요. 그렇죠. 예. 용도가 확실한 것 같아요. 박스터랑 전기차. 그래서 좀 약간 제 친구가 타더니 그런 네.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너는 이렇게 완전 성격이 완전 다른 차 두 대를 갖고 있다고. 네.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그럼 이 차를 타면서 제일 좋았던 장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? 가속 성능이나 이런 것도 일상용에서는 충분한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조금 제가 이번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좀 밟아봤을 때 그 안정감이 되게 좋더라고요. 약간 고속 영역에서도 안정감이 되게 좋아서 네. 저희 이제 PPT 모토토 갔다 와서 이제 911 타봤잖아요. 그쵸. 그 정도, 그러니까 약간 오버하자면은 그 정도의 안정감까지도 좀 오.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SUV 대비해서 이제 좌우로 이제 핸들 틀었을 때 롤링도 별로 없고 좀 이렇게 코너도 좀 매끄럽게 빠져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냥 일상역에서는 못 느끼는 부분들이지만은 네. 좀 약간 운전을 재밌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맞아. 조금 와인딩 같은 거 즐기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전기차인데 운전의 재미까지 좀 네, 느껴볼 네, 수 네. 있는 네. 또 S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쵸. 예, 아무래도 음. 이제 아우디에서 이제 S 배지 달고 나면은 일반 네. 모델 대비해서는 조금 더 좋게 나오는 편이니까 네. 예,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패밀리카로 지금 타고 계시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패밀리카로 탔을 때 옵션이나 이런 건 어떨까요? 일단 썬루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. 뒷좌석에 열선 혹시 있을까요? 열선은 있어요. 오. 열선은 있는데 열선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그래요? 등받이 뒷좌석에. 조절도 안 되고 제가 그 전에 타던 게 이제 제네시스를 탔었는데 네. 한 7년 탔거든요. 음. 7년 전 모델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옵션, 뒷자리 확실히 옵션은. 국산차가 네. 뭐 그런 옵션들이 좋긴 하죠. 그냥 외제차가 뭐 약간 하이엔드급 아니고서는 좀 뒷자리는 좀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네. 들긴 하더라고요. 예. 일단 앞에는 옵션이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네, 통풍, 열선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햅틱으로 또 모니터 2개가 네. 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최첨단의 그런 느낌도 나고 딱 아우디스러운 그런 네, 디자인이거든요. 정말 아우디스러운 디자인이죠. 네. 근데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또 들어갔잖아요. 네, 요건 어떠세요?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된다거나.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게 네.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서가 아니고 네. 높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아, 높이 때문에? 눈높이 때문에 자주 보던 눈높이 없으니까 그 순간 약간 당황스러운 게 좀 있었는데 네.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네. 예, 나름 편하고 특히 이제 비 올 때나 이런 때는 엊그저께 이제 올라올 때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그 일반 차들 이제 좀 백미러가 달려 있는 것들 보면은 막 좀 자세히 보고 해야 되는데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장점을 들어봤는데 단점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적은 거랑 그리고 이제 충전 속도가 네. 요새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. 뭐 아우디 요새 다른 모델들도 이제 800V 지원해서 나오는데 네. 뭐 타이칸도 그렇고요. 네. 여기는 아직까지는 400V 지원이 돼갖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. 예,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고 그리고 뭐 고속에서 주행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네. 방지턱 넘을 때 이런 때는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냥 좀 덜컹거리는 거? 승차감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는 안 좋더라고요. 그쵸. 네. 저도 아이오닉 6 이번에 전기차를 처음 이제 뽑아서 타고 있는데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단단하다 보니까 배터리 때문에 네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일자로 가는 길에서는 엄청 부드럽잖아요.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도 있는데 그런 요철 막 되게 자잘한 크랙 같은 거 지날 때 엄청 통통통통 막 이렇게 튀는 느낌? 네. 그래서 제 거는 헤드레스트도 되게 단단한 편이어서 머리가 이렇게 닿을 때 약간 머리가 아픈 좀 어지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헤드레스트가 되게 푹신하네요. 역시 차 가격이 있다 보니까 다르네요.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트론 모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휠이 19인치 뭐 이런 거 달고 나오는데 네.
이거는 22인치거든요. 아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른 또 이트론 모델을 타보지 못해갖고 네네네.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어찌됐건 그 방지턱 이런 거 넘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. 네. 그럼 오늘 이트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. 네. 패밀리카로 이 차량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? 뭐 제가 뭐 어떨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뭐 너무 또 재밌는 경험이었고 네. 나중에 또 뵐 수 있으면은 또 다른 차로 또 네, 박스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전기차를 이제 타는 오너분이 또 박스터를 같이 타면 어떤 느낌일지 입으로 찾아뵈야죠. 아, 그거는 이제 고속도로 한번 가야겠네요. 너무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.